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저점에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담아볼 법하고, 여기서 반등이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506원. 정말 나쁘지 않고 좋은 가격인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좀 보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이런 것들을 차트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데이터를 포함해서 세력들이 그리고 재단들 그리고 고래들이 좀 모아놓은 시점과 가격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후반부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지난 3분기에 말씀드렸던 이 매집코인 크로노스로 저도 한 200%, 구독자분들은 200% 넘게 한 250에서 300% 정도 이 정도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코인 하나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딱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1년 동안 288% 급등, 다음은 1달러라고 하는데 1달러가 약 1380원, 70원 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게 뭐 영어가 원문인데 제가 한글로 번역은 해놨습니다. 자,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1년 기준으로 288% 상승, 스텔라 루멘은 88%와 73%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한 3배 이상 능가한 수치죠. 이더리움보다는 약 4배 정도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득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위스크 프로토콜이라는 거버넌스가 진행됐는데 제가 이거 알기로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엄청난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엄청난 이슈는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텔라가 A부터 Z까지 계속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26번째까지 올라갔다가 W로 인해서 위스크라는 이름을 딱 만든 건데 W 다음에 Z까지 가고 다시 A로 가는 이런 형식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이러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중요한 측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코인들이 로드맵을 내고 나서 로드맵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프로토콜도 그냥 기술력도 늘리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서 그냥 코인 시장 부흥기에 맞춰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이 이러한 기술력, 성장력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매수세가 더 쏠리고 매수세가 쏠리면서 이더리움보다 4배 정도 더 상승하고 비트코인보다 약 3배 이상 더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텔라 루멘을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술력을 통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8월 31일 날 나왔던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차트는 추가 하락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유능하신 분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크립토 페이탈의 차트는 다음과 같이 핵심사항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자, 0.35달러 수준에 진입한다면 손절매를 0.37달러, 목표가는 0.32달러. 이것은 숏 기준이긴 하죠. 롱 기준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신호가 하방 압력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숏 매도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전략은 있지만 우리가 선물 매매를 안 할 거라면 담아둬야 될 가격들 그런 가격대에서는 좀 담아둬야 된다라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이 지금은 하방 압력을 받는 건 맞긴 하거든요. 왜냐? 제가 그어드렸던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못 넘는 순간부터 밑에 있는 추세선까지 지지를 체크하러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자, 이 선들을 지우고 보면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는 있어요.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튀어오르면 여기까지 튀어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음 저항을 체크하러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공부했고 저항에서 계속 저항이 나온다면 지지를 체크하러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구간은 이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들어 올리다가 저항을 체크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올 수밖에 없던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그어놓은 이 추세선을 지지하지 않고 다시 저항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거. 자, 저항 구간에 돌입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음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버텨준다며 이 추세선을 이겨내면서 다음 저항 구간까지도 도전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80%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20%의 확률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스텔라 루멘이 지금까지 올랐던 것의 딱 절반 이하까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우리가 매수했을 때 올라갔을 때는 또 그 수익 기대값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504원, 아까는 506원이었는데 이 구간 밑에서 그리고 이 지지선까지 천천히만 담아 놓으신다면, 이런 구간에서 바로 몰빵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분할로만 담아 두신다면 다음번 상승 파동에 맞춰서 좋은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데이터적으로나 세력들 그리고 고래들, 재단까지 어떤 시점에서 물량을 모아놨는지 가격과 시점을 자료로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님들께 오늘 말씀드린 이 코인에 대해서 대응 전략집을 좀 많이 보내드렸었죠. 월락 일정에 맞춘 매매 전략, 그리고 재단 고래지갑, 매집 평균 단가부터 시작해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 전략집을 보내드리면서 모두 알려드렸는데, 자, 이 연락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 연락 일정에 맞춰서 2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5월까지 400%의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연락 일정이 있고 나서는 빠지는 폭이 80%이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게 있죠. 자,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고 이 일정에 맞춰서 매도를 한다면 지난 솔레이어가 이 400% 상승했던 것처럼 우리는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대응 전략집을 상당히 좋아하고 구독자분들께도 괜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솔레이어도 1분기 매집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전략만 알아두시고 수익을 못 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연락 일정, 락업 일정이 풀리는 일정들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전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면서 아까 솔레이어처럼 이런 급락을 좀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솔레이어 이런 코인들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왔고, 이런 일정에만 맞춰서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는 매수 단가 고려 안 해도 되고 그냥 비중만 잘 담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락 일정들은 1년에 많아봤자 한 번, 두 번, 뭐 많아야 한 3번 정도 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벤트들을 놓친다면 이런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만 잘 잡아도 우리가 100%, 200%이 정도의 상승은 좀 먹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다가는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될 겁니다. 결국에 계좌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트리거, 촉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트리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정에 맞춘 매매 전략, 일정에 맞추더라도 고래들은 또 어디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재단은 또 어디서 물량을 모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둔다면 재단과 고래보다 더 싸게 사면서 더 높게 매도할 수 있는 이 전략에 대해서 알아둘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대응 전략집을 보시면 뭐 지금 마이너스 50%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이너스 40%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매수 단가별로 세부적인 전략까지 모두 넣어놨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만,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도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집 마지막 페이지에 제2의 크로노스가 될 매집 종목 또한 넣어놨는데, 제가 3분기 내내 매집할 만한 종목 6월부터 7월까지 모두 계속 알려드렸죠. 자,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최대 30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제가 크로노스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모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제가 예상하던 그런 수익까지 한번 가져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구독자분들이 모두 매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더 높게 매수를 하면서
저도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에는 비중을 줄이면서 지금은 4분의 1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코인에 대해서 대응 전략집을 보내드릴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줬던 크로노스처럼 4분기에 매집해서 4분기에 터질 이 매집 코인 하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못 가고 그냥 떨어지면서 손절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크로노스로 결과로서 딱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시고 자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을 보다가 정말 괜찮구나 싶으면 4분기 매집할 만한 코인을 말씀드릴 테니까 4분기 매집할 만한 코인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 전략집 오늘 말씀드린 코인뿐만 아니라 제2의 크로노스가 될 매집 종목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대응 전략집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